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서울과기대 정시모집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 수시 모집 입시 결과만 먼저 올렸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정시 모집 입시 결과를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그래서 다른 대학교들하고 좀 다르게 서울과기대 정시 모집 입시 결과는 대교협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해당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그 관련된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다른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자유전공학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신설이 돼서 이제 전반적인 모집 그 단위들의 인원이 좀 변동이 되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뭐 서울과기대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나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기대 역시 자유전공학부 이제 개설된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시고 또 그에 맞는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과기대 정시모집 입시 결과, 자, 어떠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이제 2024학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 뭐 정시 모집 개요라고 해서 2023학년도하고 이제 비교하고 있는 2024학년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 내용에는 지금 2025학년도가 이제 뭐 2025학년도에 변경된 사항들은 이제 별도로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뭐 정보통신융합공학과라는 이제 모집 단위가 이제 신설이 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건축학부 같은 경우도 인문 자연 분할 모집에서 이제 통합 모집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형별로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비교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수시 전형은 이미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능 위주, 이제 일반 전형, 그리고 실기 포함한, 이제 전형들까지 한번 좀 살펴보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뭐, 리뷰에서는 실기 전형을 별도로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전형 중심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 뭐, 다른 거에 대한 변동사항은 거의 없고, 이제 뭐 금속 공예 디자인학과 비실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뭐 패스하고요. 문창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열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인문 모집 단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문예창작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전년도 2023학년도를 이제 비교했을 때 당시에는 2023학년도에는 수학 반영 비중 없이 국어, 영어, 탐구 이 세 개 과목만 반영을 했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과목 중에서 수학과 탐구 둘 중에 하나 성적이 잘 나온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걸로 이제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얼마만큼 이제 유의미한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문예창작학과가 인문 모집단이라는 거를 이제 그 어떤 이제 기반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수학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탐구 쪽에서 사탐을 선택해서 응시한 친구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과목 반영은 큰 차이는 없는데 비중에서는 일단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주요 변경 사항이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전형별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능 100% 일괄 합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집을 한다. 그리고 이제 나군에 이제 실기 전형이 이제 필요한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실기하고 그 다음에 수능 성적하고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 실기 전형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시에서도 이제 뭐 특성화고졸 재직자, 평생학습자, 특수교육 대상자 등은 이제 뭐 수시에서 이제 2월된 인원들은 이제 별도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수시하고 이제 동일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 이제 반영 방법. 자, 요 부분들을 이제 좀 주목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년도하고 일단 좀 변화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2025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조금 변경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능 반영 방법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자연계열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 20, 그리고 수학, 기하나 미적 둘 중에 하나 해서 35, 그리고 영어 20, 그리고 과탐 25,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됐는데, 자, 우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 계열에 걸쳐서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수학이나 탐구 영역에 있어서 특히 이제 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하나 미적 그리고 과탐을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이 기준이 일단 폐지가 됐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된 대신에 예를 들어서 자연 계열 수험생, 그러니까 자연 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과탐을 선택을 했을 때는 표준 점수의 7%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문 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사탐을 선택해서 응시하면 역시 7%의 가산점을 부여를 한다. 이렇게 좀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지정 과목은 폐지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탐구 영역에 한해서 이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일단 좀 변동된 사항이 있으니까 이 변동된 사항을 좀 하나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 계열 지원하는 수험생이 뭐 예를 들어서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다고 해서 뭐 이제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제 탐구에서만 가산점 부여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2025학년도 자연 또는 공과 계열 같은 경우에 반영 비중은 이제 좀 변화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뭐 이 비중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 35, 그다음에 20, 그다음에 25. 다만 이제 변화가 있는 거는 2025학년도에는 자연 계열도 요거 다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탐구도 이제 과탐이든 사탐이든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탐구에서만 이제 좀 가산점 영역이 좀 달라진다. 네, 그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가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2025학년도에 이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도 자유전공을 이제 새롭게 이제 모집을 하는데,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ST 자유전공 이라고 하는 이제 순수 무전공 학부와 이제 취지가 동일한 그런 이제 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과대 자유전공. 자, 요런 이제 시스템, 그러니까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대학교들 좀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순수 자연전공과 그 다음에 단과대 자유전공 운영하는 이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경우 좀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SD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이제 그 2학기 때 원하는 이제 학과나 학부를 선택을 해서 2학년 진학 시에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런 학부로 이제 그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편성되어 있는 자유전공 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예외 같은 경우는 뭐 산업공학과, 뭐 예를 들어서 ITM 전공이나 MSD 학과나 뭐 이런 스포츠과학과나 이런 데는 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M 전공, 그다음에 MSDE 학과, 그다음에 스포츠 과학, 네, 요런 데는 일단 제외가 된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단과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단과대 소속 내에 있는 학부로 이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체제 시스템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반영 비중을 보면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기술 경영 이제 뭐 융합대학이라는 이제 이 단과대학을 제외하면 나머지 여기 ST 자유전공, 단과대 자유전공은
여기하고 요쪽에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공과 계열 쪽으로 포함이 돼서 반영 비중이 20, 35, 20, 25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학 전공 이제 전년도에는 별도로 매겼었는데 여기 이제 별도로 매기는 건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계열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영어 영문 같은 경우 이제 영어 영문, 행정, 산업공학 인문, 뭐 여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인문 쪽이죠. 인문 쪽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추가가 된 게 자유전공. 자유전공. 그러니까 이제 자유전공 이제 뭐 ST 자유전공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문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자유전공이죠. 자, 그래서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기 반영 비중하고 이제 좀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국어 30, 그 다음에 수학 25, 그 다음에 영어 20, 탐구 25인데 2025학년도에도 반영 비중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024학년도 입결이 2025학년도 정시 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뭐 적지 않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해창작학과는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좀 달라졌었잖아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수학이나 탐구, 성적이 좋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2024학년도에 일단 좀 마련이 됐었던 기준이 2025학년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국어 40, 그 다음에 영어 30, 그 다음에 수학이나 탐구 둘 중에 하나 택일해서 30%가 반영이 된다. 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나머지 실기 전형도 전년도하고 반영 비중은 네, 거의 동일합니다. 반영 과목도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달라진 건 없고 다만 이제 자유전공 학부 자체가 이제 새롭게 이제 신설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학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반영 교과가 어떻게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이 어떻게 이제 이원화되는지 그 부분들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경영융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 25, 그 다음에 수학 30, 영어 20, 그 다음에 탐구 25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정시요강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 활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나왔는데 뭐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경우는 표점을 활용하고 영어는 등급을 가상 표준 점수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이제 환산 표준 점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이제 이제 그 수능 그 점수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국사는 등급에 따라서 감산 점수를 이제 이제 깎는다. 네, 이렇게 일단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가산 점수 같은 경우에 전년도 뭐 이제 그 과탐 2 과목에 응시했을 때 이제 가산점 부여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은 이미 다 없어진 상황이니까 그냥 과탐 2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한해서 과탐을 선택을 했을 때 7%의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정시 모집 선발 현황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고교 유형별 입학생 현황이라고 해서 뭐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 과학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자, 그래서 뭐 정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자사고나 그다음에 과학고나 그다음에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 이런 학교들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뭐 일반고의 비중이 가장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고교 유형별 이제 입학생 현황이라고 해서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내용들도 이거 뭐 학교별 유형이니까 그냥 뭐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생 출신 지역 현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이제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도 역시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능 위주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률과 그 다음에 취업 인원과 취업률, 그 다음에 최종 등록, 등록률까지 이렇게 학과별로 모집 단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 자료를 이제 저희 리테라이드 블로그에도 요 해당되는 자료 좀 올려놓을 거니까 들어와서 이제 직접 다운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 서울과기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 다운 받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자료들 이제 뭐 모집 단위별로 확인하시는 거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들만 한번 좀 비교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24학년도하고 2023학년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경쟁률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칸이 요게 지금 경쟁률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평균 경쟁률이 지금 4.3대 1 정도 됐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평균 경쟁률은 4.3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전형에서는 이 경쟁률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백분위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인데, 어쨌든 경쟁률은 전년도하고 좀 비슷했고요. 자, 그 다음에 추합 인원, 그리고 이제 추합률이 좀 나와 있는데, 추합률 같은 경우는 지금 81.1, 전년도 추합률은 84.7%였습니다. 일반 전형 평균이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 자체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은 725명이었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792명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 인원은 이제 뭐 703명이라고 해서, 이제 등록률은 97%, 전년도 등록률은 96%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네, 등록률이 이제 100% 가까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채웠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표상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은 2023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가장 이제 뭐 관심이 있는 이제 각 모집 단위별 입결을 이제 지금부터 좀 살펴볼 건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대기업에서 이제 제공되는 자료들하고 각 학교에서 이제 제공되는 자료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일단 지금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대기업 자료를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냥 뭐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이제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따로 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특히 여기 이제 70%컷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각 대학들이 제공하는 부분들은 이 70% 컷이 그냥 말 그대로 딱 컷일 겁니다. 평균치가 아니라, 네, 그냥 70% 컷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에 이제 제공되는 자료는 70%컷 평균일 확률이 이제 되게 높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대학교도 이제 정시 입결 이제 설명 드릴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70% 컷과 70%컷 평균이 좀 다른 게, 뭐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 이제 10명을 이제 모집한다고 하면, 여기 70%라고 하는 게 딱 7등이잖아요. 그럼 70% 컷은 7등으로 들어온 학생의 성적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70%컷 평균은 1등부터 7등까지 성적을 합산해서, 그러니까 인원수로 이제 나누어서 평균치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70% 컷이 나와 있고 70%컷 평균을 아마 보시고 싶으시면 대기업 자료를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요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과기대에서 제공했던 자료는 70% 컷을 제공하진 않았고, 이제 여기 백분위 평균까지만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2024학년도 입시에는 이제 조금 더 자료를 하나 더 공개를 해서 70% 컷까지 공개했다는 것도, 네, 일단 좀 의미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영 비중 자체는 수능 반영 비중이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전년도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백분위 평균치를 가지고 일단 자료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70% 컷도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도 좀 참고해 가시면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거는, 영어 평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사이 정도 됐었다는 얘기거든요. 2.33등급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학생들마다 편차는 다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1등급짜리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2등급짜리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3등급짜리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영어가 1등급인 친구였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영어 같은 경우에 3등급 정도인 학생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국어나 수학 탐구에서 조금 더, 네, 비중이 높았을 수도 있다. 네, 그 점을 조금 감안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백분위 평균치를 살펴볼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실기 전형을 제외하면 영어하고 탐구하고 반영 비중이 인문이나 자연이나 동일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도 또는 자연도 영어 반영 비중은 20, 탐구 반영 비중은 25%. 이렇게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 인문은 반영 비중이 30%였고, 자연 반영 비중은 20%였고, 상대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 인문 반영 비중은 25, 그리고 자연 반영 비중은 35. 네, 요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백분위 평균치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뭐 예를 들어서 84.18 이 성적에는 결론적으로 뭐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이니까 자연 계열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수학 점수의 가중치가 조금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 뭐 상대적으로 인문 쪽 같은 경우는 뭐 국어 가중치가 좀 더 높게 나왔을 확률이 크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백분위 평균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결 자료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자,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이 84.18, 전년도 수능 백분위 기준치는 이제 기계 시스템 디자인 같은 경우가 83.26 정도였습니다. 70% 컷은 당시에는 이제 제공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네, 평균치만 좀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는 83.26 정도 됐었다. 이렇게 이제 좀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네, 이제 전반적으로 그 백분위가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기계 자동차 공학 같은 경우는 84.38, 이전 연도 83.76 정도였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역시, 기계 자동차 공학도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평균치하고 지금 70% 컷을 또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성적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70% 컷과 그 다음에 2023학년도 평균치는 또 얼추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요 정도 수준이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합격이 가능했던 성적대다. 그러니까 편차가 그렇게 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공학 같은 경우가 83.55, 이전 연도 83.0이었었으니까 네, 역시 70% 컷과 비교하면은 백분위 평균과 70%컷 사이에 2023학년도 입결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신소재 공학 같은 경우, 자, 이제 그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라고 제가 다른 학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85.06, 이전 연도 83.93에 비해서, 네, 역시 백분위가 상승은 했습니다. 상승했고, 자, 건설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가 84.04, 이전 연도 82.04였던 거에 비하면 역시 상승했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공학 전공이 83.60, 이전 연도 건축공학은 81.97 정도였었습니다. 81.97이었고,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가 84.17, 네, 이전 연도 83.97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공과대학 일부는 지금 기본적으로 점수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이제 그 단과대학별로 따지자면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공과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공과대학의 지금 평균 입결 자체는 이제 백분위 평균치만 놓고 보면 서울과기대 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대략 한 84 내외 수준에서 일단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입결 데이터 공과대학 쪽으로 연결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자, 전기정보공학. 자, 전기정보공학 같은 경우는 85.64, 70% 컷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죠. 자, 이전 연도 84.53 정도였었습니다. 네, 그때에 비해서 역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가 지금 85.82, 전년도에도 전자공학과는 85.48로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좀 높았었는데, 어쨌든 이때 2023학년도보다도 오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2023학년도에도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모집 단위였기 때문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86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상승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ICT 융합공학 같은 경우가 85.77, 이전 연도 85.74로 네,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86.43으로 매우 높은 이제 점수대를 보여주었죠. 이전 연도 85. 네, 역시 85. 제가 요거를 조금 수치를 잘못 적었네요. 제가 지금 보면서 지금 확인을 했었는데, 네, 조금 지우고 다시 적을게요. 그러니까 스마트 ICT 융합이 85.67이었고, 여기가 지금 85.74였네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역시 상승을 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여기 이제 모집 단위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보통신대학 쪽이 됩니다. 단과대학으로 이제 따지자면. 자, 그래서 정보통신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백분위 입결 컷은 조금 이제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대략 한 85에서 86 정도 백분위를 유지를 했다. 네, 이런 점수대의 흐름은 서울과기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비슷하게 끌고 갈 확률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역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제 화공생명, 자, 이제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상당히 이제 점수대가 높은데 85.57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전 연도 이제 화공생명 같은 경우는 84.94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역시 입결은 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환경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84.34, 이전 연도 환경공학은 82.45였습니다. 백분위 점수로. 그때에 비해서 역시 또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일단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식품생명공학 84.28. 자, 이전 연도 82.58에 비해서, 네, 백분위 점수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밀과학과가 84.43. 네, 여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네요. 84.7이었는데, 그때보다 아주 소폭 하락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안경공학과가 83.83, 이전 연도 81.11이었던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안경공학과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요 정도까지 이제 단과대학별로 한번 선을 그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화공생명부터 광학과까지가 에너지 바이오 대학이라고 하는 단과 대학인데, 에너지 바이오 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화공생명은 일단 뭐 조금 85, 86에 가까운 점수대를 보여줬고, 나머지 이제 모집 단위들이 거의 84 내외 선에서 이제 이전 연도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과기대에 대한 어떤 선호도에 대한 측면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립이라는 메리트, 그다음에 이제 공과대학 쪽이 좀 특화되어 있다는 메리트. 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공과대학하고 에너지 바이오 대학 같은 경우에 백분위가 좀 비슷하다. 물론 공과대학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 이제 산업정보시스템 전공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84.63. 이전 연도 83.84에 비해서 역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ITM 전공 같은 경우, 이제 뭐 ITM 전공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IT 리더를 양성하겠다라는 이제 목표 하에 이제 세워진 학과고, 네, 이제 뭐 해외 유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선호도가 이제 높은 학부인데, 86.81 정도, 네,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됐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 85. 27이었던 거에 비하면 네,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5 정도 지금 백분위 점수 상승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자, 그 다음에 MSD 학과 같은 경우 이제 생산 시스템 그리고 설계 뭐 요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담당하는 학과죠. 자, 그래서 87.93 정도. 네, 이전 연도에도 이게 평균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도 한 얼마 정도 나왔었냐면 87. 86이었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이제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M이나 MSD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SD 자유전공이라고 해서 자유전공을 선택을 해도 여기 학과들로는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ITM 전공이나 MSD 학과를 이제 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유전공 쪽으로는 선택할 수 없고, 네, 여기 해당되는 개별 모집 단위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
있다라고 하는 부분 꼭 좀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학과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지금 84.67인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81.63에 비하면 네, 점수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다. 네, 요렇게 좀 일단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개 모집 단위가 여기 이제 4개 모집 단위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술 경영 융합 대학이라고 해서 이 기술 경영 융합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서 잠깐 말씀으로만 이제 좀 드렸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써놓고 갈게요. 자, 기술 융합 대학 같은 경우에 수능 반영 비중이 여기 이제 좀 별도로 이제 좀 들어가서 이제 2025학년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기본적으로 그 국어 그러니까 그 자전이죠. 기술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단과대학으로 모집하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를 보면 국어가 25% 그리고 수학 30% 그리고 영어 20% 그리고 탐구 25% 네, 이렇게 이제 또 들어간다는 것도 참고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융합, 이제 지능형 반도체, 미래 에너지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 이 학과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요 부분들도 좀 살펴보는데, 일단 이제 인공지능, 자, 응용학과 같은 경우에, 자, 인공지능 응용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백분위가 네, 86.06 평균치가 86.06 나왔죠. 이전 연도 85.72에 비하면 네, 역시 상승은 했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가 85.82 이전 연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86.06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에너지 융합 같은 경우가 84.67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84.5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고, 여기가 이제 창의융합대학이라고 해서 지금 창의융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이렇게 뭐 많지는 않아서 뭐 조금 편차가 있긴 했으나 대략 이제 85 정도 내외 수준에서 네, 일단 입결이 좀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술경영융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평균치가 여긴 좀 모집 단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대략 이제 한 85에서 87 정도 요 정도 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참 그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ITM이랑 이거 그냥 차라리 그냥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낫겠네요. 저기 ITM 전공 있죠? ITM 전공하고 그다음에 MSD 같은 경우는 ST 자유 전공으로도 진입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술 경영 융합 대학, 단과대학 자유전공이거든요. 이 단과대학 자전에서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TM이랑 MSD 학과를 이제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결론적으로 자전을 단과대학 쪽으로 선택을 하든 그 다음에 SD 자유전공으로 선택을 하든 어느 쪽에서든 선택을 해도 MSD, ITM 전공 쪽으로는 진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 삼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문 쪽도 이제 좀 살펴보는데요. 자,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영어 영문 같은 경우가 이제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영어 영문 같은 경우 지금 100분위 평균, 환산 평균으로 갔을 때 81.67, 이전 연도 81이었었으니까 그때에 비해서 역시 소폭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과가 82.55, 이전 연도 행정학과는 81.56 정도였고, 그 다음에 문창 같은 경우가 지금 91.25, 네, 이전 연도 91.63이다. 문창이 왜 이렇게 높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문창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과목이 아니라 3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백분위가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감안해서 살펴봐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문 모집 단위로 들어가 있는 산업정보 시스템 전공 같은 경우에 지금 84.05, 네, 이전 연도 84.29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ITM 전공 입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역시 ITM 전공이라 그런가 상당히 이제 좀 높죠. 이전 연도 86.29보다도 더 상승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영학 전공이 지금 84.02, 이전 연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전 81.94 정도였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 같은 경우에 81.54, 여기 이제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82.8 정도. 네, 요렇게 해서 좀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문 모집 단위는 자연 계열이나 공과 계열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상승 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고, 네, 전년도에 비해서 뭐 조금 일부는 이제 뭐 상승한 경우들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모집 단위가 좀 적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 계열 쪽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승 폭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나머지는 이제 실기 전형과 관련된 또는 이제 뭐 비실기 전형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쭉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뭐 따로 살펴보지는 않고, 관심 있는 분들이 실기나 비실기 이제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네, 그 자료들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일단 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올해 어쨌든 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새로운, 이제 자유전공이 신설됐다는 거. 그리고, 사실 큰 변화겠네요. 그러니까 수능 응시 과목이 이제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큰 변화인데, 뭐 가산점 영역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뭐 학생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내용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요 정도로 해서 일단 서울과기대 정시 입결 리뷰를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제 다루지 못한 학교들이 좀 있다면 그런 부분들만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이제 7월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서울과기대 정시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네, 새로 변경된 사항들 잘 참조하셔서, 네, 올해 꼭 좋은 성과 올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